일요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항상 새로운 정보를 아이처럼 갈망하는 아갈 원석현입니다. 예. 거기다 닥치라고 그러면 참 아갈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4월 셋째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정규리그와 그리고 챔프전 통합 우승을 갖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시즌 대표팀 소집 일정까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 또 댓글에 또 신전 선수 FA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이언맨님께서 우리은행은 계속된 선수 이탈로 누적된 벤치 전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네요. 부족한 선수층을 외국인 선수로 채우며 끌고 왔는데 그마저도 없으니 선수가 없네요. 뭐 이러시면서 이번 시리즈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KB가 사실은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 크게 뒤지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우리은행이 그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어떤 우리은행의 어떤 모습에서 조금 이제 2%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선수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준님께서 FA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도 한 달 동안 할지 궁금하네요 그랬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차 협상은 25일 토요일에 끝나고요. 2차 협상은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예. 여기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기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다.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팬으로서 볼 때는 이게 되게 길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기자를 하면서 약간 이제 실무자분들이나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결코 좀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또 아니었고. 근데 좀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문화는 뭐냐면은 특히 여자농구가 협상 마감일에 그냥 계약을 해놨다가 엠바고로 걸었다가 우수수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래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더 받고. 그렇죠. 그렇게 동시에 발표가 되면은 기자들은 당연히 몸이 하나기 때문에 제일 이제 대학교 선수한테밖에 먼저 전화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도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조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YOUN님께서 신전 선수 FA 관련해서 연맹이 개입이라뇨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뉴시스의 박재혁 기자가 또 이렇게 하나 썼었죠. 그러면서 이제 연맹이 신전 선수는 뭐 이제 그 FA지만 하나 목표 좀 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고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식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맞고 가볍게 한 발언이긴 한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치 못한 발언도 맞다. 근데 또 뭔가 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발언에 비해 사태가 좀 커진 것도 맞다고 봐요. 그 일단은 그 신전 선수도 이제 FA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팀이 이제 오퍼가 왔을 때 하나원큐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자유 있는 건 맞고 뭐 연맹도 그 부분에서 부정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연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원큐가 신전마저 빠져버리게 되면 뭐 극단적으로 해체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도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신지현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좀 화가 날 만한. 왜냐면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정말 다른 구단들이 신지현 선수에 대한 오퍼를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두고 그러면은 FA 시장의 본질은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실력에 비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신지현 선수한테 그런 오퍼를 한두 구단이 없어져 버리면은 신지현 선수의 이 중요한 시기에서 작게는 뭐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신지현 선수한테 정말 좀 안 된 일이고 그래서 이런 발언은 좀 신중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응님께서 국민을 비비려면 김다미 선수 우병우로 가야 된다. 박지현 오펜스 파울이 아니라 보너스 샷이지 무슨 오펜스 손으로 밀지도 않았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KB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은행에 김단비 선수가 붙여야만 KB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맞는 말씀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선수 오펜스 파울 이거는 저기 그 챔프전 중요한 순간 나왔던 그런 이제 오펜스 파울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좀 다뤘었고 예, 사실 저는 이 댓글에서 또 앞에 말씀하신 국민을 비비려면 김단비 선수가 우뱅으로 가야 함. 이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번 FA 시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라서 뭐든 상상은 다 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FA 시장에는 그렇습니다. 또 박지원 선수 오펜스 파울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선수 이제 뜨면서 떨어질 때 박지원 선수하고 부딪혔고 박지원 선수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그게 이제 박지원 선수의 파울 불렸고요. 파울로 불리면서 그냥 이제 고의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대신에 이제 득점은 인정이 됐는데 그 상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슛의 어떤 일련 동작이고 또 RA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박지원 선수 오펜스 파울이 아니고 디펜스 파울 혹은 이제 그냥 안 부른 걸로 가는 거. 근데 안 부르고 가기에는 사실 판정 기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오심성 뭐 콜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준호님께서 용병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1인 보유, 1인 출전하고 이 쿼터에는 국내 선수 경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아이언맨님께서도 외국인 선수제도 복귀는 반대네요. 뭐 외국인 선수가 없으니 확실히 선수들 기량도 좋아지고 경기도 박진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이제 상반되는 의견을 용병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차근차근 또 이렇게 풀어가면 저희가 할 말이 또 많기 때문에 김지국님께서 시즌 종료 후 허연 선수 초대해 주세요. 이거 꿀장각이죠.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허연 선수는 제가 오버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집이 마산이거든요. 이러는 거 한번 나와라 하면 바로 달려옵니다. 제가 바로 대기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연 선수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 그 KB 부분만 듣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챔프전 3차전 한번 분석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차전은 지난주에 분석을 했고요. 3차전 보면 KB가 강희수 선수가 32점 넣었습니다. 아주 폭발을 했고요. 박지수 선수 뭐 여전히 16점 21리바운드. 그래서 MVP를 차지를 했죠. 했고 허연 선수 좋았습니다. 13점 7어시스트 4리바운드 했고 심선 선수가 조금 나쁘긴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김소니아 선수가 23득점 8리바운드를 했고요. 김정은 선수는 3득점 4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배드로 이제 했는데 힘의 차이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팬분들께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일정에 대한 불공정 있지 않느냐. 근데 불공정이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일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팬분들에 비해 좀 안 나오는 이유는 이성 감독님도 인정하다시피 어차피 일정을 그대로 갔어도 우리가 이긴 어려웠다 라는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살짝 이제 불공평한 스케줄은 조정이 돼야 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KB가 우승할 만했다. 그리고 유성훈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박지원 선수 오펜스 파울도 그렇고 지금 뭐 스케줄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은 좀 바뀔 필요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지수 선수가 시즌 아웃급 대둔근 파열 숨기고 파이널 치렀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KB 스타즈는 항상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경기 날마다 항상 컨디션에 대해서 뭐 부상 정도를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박지수 선수의 이날 3차전 부상 정도가 8이라고 했어요. 8.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진짜 경기 못 뛰거든요. 8 정도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론에 꼭꼭 숨기면서 끝나고 발표하겠다 하면서 경기에 뛰었는데 사실 야투랑 자유투는 1차전부터 계속 좀 심각할 정도로 난조가 있었는데 박지수 선수가 정말 똑똑한 게 꼭 득점이 아니어도 자기가 팀에 어떻게 기여하는 법을 좀 아는 선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파이널 MVP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희수 선수가 3차전에 32득점 그 뭐 폭발을 시키면서 지금 그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일정을 2개를 해놨어요. 3차전에서 끝나는 일정 그리고 3차전이 끝나고 뒤로 갔을 때 일정인데 3차전이 끝나는 일정으로 가야 워싱턴 미스틱스의 그 캠프에 같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3차전에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32점을 넣었는데 32점은 국내 선수가 단일 리그에서 넣은 커리어 그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메달을 짚고 갔는데 지금 워싱턴 미스틱스에서 저도 사진을 몇 개 좀 받았는데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더라고. 영어를 정말 이 친구가 하나도 못하는데 성격이 좋아서 원래 이런 선수가 영어 빨리 늘거든요. 그렇죠. 성격 좋죠. 네. 네.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마이샤 그나마 아는 사람 한 명 있다고 옆에 붙어가지고 마이샤가 뭐 나와줬다고 해요. 마중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서 하나도 둘이도 안 통하는데 막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사실 이제 그 비장의무기 지역방을 썼는데 여기에 허연 선수가 굉장히 농익은 그런 이제 게임 리딩을 하면서 네. 사실 김한수 감독이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허연 앞에서 이제 지역방 못 꺼낼 거다. 예, 뭐 이런 저 다른 관계자분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다음 시즌에는 진짜 어떤 팀도 앞으로 허연 선수 앞에서는 지역방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지금 리그에서 어떤 선수 하나 때문에 이 수비를 못 쓴다 이런 소리 들을 선수가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저 3년 차 만에 대단한 좀 그래도 위치를 좀 공고히 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시즌 때 꼭 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불러보겠습니다. KB는 6월 6일 소집을 하고 휴가를 뭐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팬 행사 우승 장치를 고려 중이다. 네, 맞습니다. 네, 만끽을 해야죠.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전에서 20점 차 대패를 했고 2차전에서는 7점 차까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비볐었는데 3차전에서 다시 좀 18점 차로 지면서 아쉽게도 0승 3패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진, 김정은 선수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이 부분이 좀 크고 김소련 선수도 1차전에 좀 이제 헤매긴 했지만 23점 분전을 하면서 뭐 나름 역할을 갖다 했고요. 네.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지금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았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체력적인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혜진 선수랑 김정은 선수가 특히 3차전 4쿼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은행이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도 위성호 감독님이 박혜진 선수를 좀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어떤 장면이랑 겹쳐졌냐면은 박혜진 선수 옛날에 위성호 감독님이 첫 우승을 할 때는 3대 0으로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서도 39분을 뛰겼어요. 근데 이렇게 지면 떨어지는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박혜진 선수를 못 쓴다는 게 이게 참 뭔가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거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로부터. 예. 사람은 어떻게든 다 이제 늙기 마련이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위성호 감독님도 좀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벤치의 뎁스 차이를 조금 인정하시면서 내년에는 다시 챔프전에 올라올 수 있는 팀을 만들 때 내 잘못이다. 어떻게든 벤치를 좀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 3차전 같은 경우에는 허연 심상현 선수 단신 가드 조합에도 공략하지 못하면서 좀 패배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휴가를 들어갔고 6월 10일 날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챔프전은 이제 KB의 3년 전승 우승으로 끝났고 KB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이제 비시즌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력 보강을 하면서 맞습니다. 또 이제 또 다음 시즌 갖다 준비를 하게 되겠죠. 자, 연면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FA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난 몇 년간 대역급 선수들이 나와서 시끌벅적하지 않았으니까 박혜진 선수도 이적할 뻔했고 강일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저는 올해 FA 시장이 지금 역대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국가대표급의 2차 FA가 3명이나 나왔죠. 여기에 이제 KB가 압도적인 1강을 자랑하고 있지만 KB를 제외하면 우리은행이 어느 정도 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춘추 전국 시대 좀 느낌이 나거든요. 장담하건대 저는 이제 내년 플레이오프가 올해 내 팀이 그대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바뀝니다. 이건 전력 보강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만 하면 정말 역대급 FA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특정 구단의 어떤 선수를 갖다 이제 오퍼에 따라 뭐 그런 이제 루머들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갖다 안 드리겠지만 차차 저희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금액이나 어떤 이적이 나와도 절대 놀라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3일 장충체육관에서 트리플 잼이 개최가 됩니다. 비시즌 이벤트인데 이게 아시안 게임 이제 3대3 선발전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제 23세 이하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리플 잼도 아시안 게임 23세 이하로 다 구성을 했죠. 그래서 좀 아쉽게도 그동안 트리플 잼에서 좀 열심히 공헌했던 김지영 선수는 나이 때문에 이제 못 나오게 됐고요. 어쨌든 여기서 선발을 할 텐데 트리플 잼 여자농구 3대상 감독님이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 협회에서 계속 면접을 보고 있는데 뭐
우리에게 익숙한 유영주 전 감독님도 계시고요. 전병준 전 코치님도 계시는데 아마 이 뉴스가 저희 방송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트리플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전에는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래서 이 감독님도 나와가지고 경영이랑 함께 여기서 선수들을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소년 선수가 2차전 발꿈치 사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해부가 됐고요. 네. 김다민 선수가 같은 금액에 80만 원 벌금 받았다라는 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자 대표팀 소식도 있습니다. 예, 정선민 감독님이 이번에 하도 또 이제 농구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경기장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죠. 예,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예, 정선민 감독과 최은학 코치가 계속 와가지고 예. 계속 선수를 지켜보고, 예,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대표팀은 일단 7월 11일 날 소집 예정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최초 소집할 때는 16명으로 소집을 해서 네. 경쟁 구도를 만든 다음에 최종 엔트리는 12명으로 4명을 떨구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경쟁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이 좀 그런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그래서 정성민 감독님은 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쟁, 두 번째는 세대 교체인데 지금 젊은 나이의 선수들이 상당히 괜찮다. 예, 허예은, 뭐 이소희, 뭐 박지현 선수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해라 선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데 생동감 있고 내가 봐도 이제 보는 맛이 좀 난다 이 선수들은. 그래서 경향이야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젊은 선수들을 좀 더 뽑고 12명을 최종 발탁을 하겠다. 뭐 감독으로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나도 대표팀 선배로서 세대 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대표팀이 이제 세대 교체 그 지점에 딱 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했던 뭐 박지수 선수는 지금 들어가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혜진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네. 뭐 김정은이라든가 예. 뭐 또는 이제 그 배혜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선민 감독이 이런 그 얘기 그리고 관점은 저는 지지를 합니다.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최종 12명 선발하고 9월 초에 이제 출국할 예정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 12명 선발이 또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리고 이 12명은 단순히 그냥 12명이 아니고 9월 초에 출국을 하면은 대회가 연달아 열리죠. 예. 아시안 게임과 함께 곧바로 잠깐 쉬고 저기 또 호주에서 농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거의 아마 이 멤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행 분위기도 하지만 영광이죠. 예, 두 개 다 대표팀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선수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 다 12명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WKBL 룸앤팩트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B 우승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FA 시장이 열리게 되고 네. 또 비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도 한번 초대를 해보고 네. 그리고 대표팀 소식 같은 경우에도 뭐 살짝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정선민 감독 하고 또 뭐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소식으로 저희 또 비시즌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한 시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시즌 고생 많으셨고 KB 우승 축하드리고 나머지 팀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항상 그 6개 구단 지지를 하면서 맞습니다. 자, 비시즌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아요. 네, 절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말처럼 달립니다. 네. 따닥따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따닥따닥따닥따닥. 감사합니다.